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9장 네임 서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임 서버의 계열을 505페이지 나온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임 서버와 DNS 서버는 같은 용어입니다. 자, 네임 서버의 역할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IP 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런 형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IP 이름을 알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IP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으면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네이트의 웹서버는 실제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IP 주소를 알아야만 접속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IP를 우리가 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를 IP 주소로, 그러니까 이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가 바로 네임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임 서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니까 그냥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옛날에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세계의 컴퓨터가 한 2대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2대만 컴퓨터가 있고 이제 저까지 해서 3대라고 치면은 3대의 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해서 굳이 그냥 외우면 되지 않나요? 얘가 그냥 1.1.1.1, 얘는 2.2.2.2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 이 IP 2개만 외우면은 그냥 접속하면 되겠죠? 이게 아주 초창기의 컴퓨터 접속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수십 대 또는 수백 대로 전 세계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인터넷상에서 얘를 하나씩 다 하려니까 뭐 수백 개를 외우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가 수백 명이 됐어요. 그러면 친구 수백 명의 전화번호를 만약에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수첩 같은 데다 적어놓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etc 밑에 호스트스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컴퓨터가 수백 대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호스트스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1.1.1.1은 A고 2.2.1은 B고 이렇게 적어 놓고 제가 앞으로 접속하고 싶을 때 이 IP를 알 게 아니라 그냥 A라만 기억하면 돼요. AAA 이것만 기억하면 AA에 접속하자. 그럼 여기 111이 더 있으니까 1로 접속하고 제가 C로 접속하자. 그러면 333 1로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 바로 호스트스 파일인데 이 파일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요 경로 밑에 파일이 있고요. 리눅스는 etc 밑에 호스트스 이 파일이 진짜로 지금도 존재하고 사용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컴퓨터가 몇 대인지 가늠도 할 수 없죠. 왜? 계속 발생됐다 없어졌다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전에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컴퓨터가 1000만 대예요. 그럼 제가 1000만 대 컴퓨터를 수첩에 적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네임 서버가 됩니다. 네임 서버의 제일 좋은 예가 114 안내전화인데요. 여러분은 지금은 안 쓰니까 모를 텐데 이 114라는 게요. 옛날에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회사, 한빛미디어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고 싶으면 제가 그 전화번호를 외울 리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114라는 곳에 전화해서 여기다 물어보면 돼요. 제가 한빛미디어에 전화하고 싶은데 거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114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114 전화번호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듯이 이 114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 바로 네임 서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IP를 알 필요 없고 그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물어보면 돼요. 이 114 같은 네임 서버한테. 그럼 제가 만약에 한빛미디어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한빛.co.kr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얘가 그 IP를 알고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IP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URL과 IP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이 114 안내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라든가 모든 뭐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 전화번호를 걸 수 있듯이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네임 서버 IP 주소만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다한테 다 물어보면 전 세계 모든 URL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URL을 입력하든지 글자가 틀리지 않는 이상은 다 접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네임 서버 덕분입니다. 자, 우리 네임 서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호스트스 파일 얘기했죠. 수첩 같은 개념, 이 파일의 설정을 확인하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용부터 이해하도록 할게요. 509페이지 실습을 진행하죠. 서버 가상 머신을 초기화하고 진행할게요. 초기화하고 부팅하겠습니다. 자, 부팅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지금 서버 가상 머신 생각하면 돼요. 서버 가상 머신은 네임 서버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IP를 확인해 볼까요? 자, 터미널에서요. 자, ns lookup 명령이 있거든요. ns lookup 하면은 네임 서버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엔터 하고 여기서 서버라고 치면요. 이게 네임 서버의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얘는 19168.111.100이죠. 네임 서버가 1270053인데 사실 실제는 1270053은 아니고 얘가 진짜 작동하는 게 우리가 1916811.2번 우리 네트워크 그림 기억나죠? 그림 1-64의 이 그림에 나오듯이 우리 현재 서버 가상 머신은요. 실제 네임 서버 겸 게이트웨이가 19168.111.2번이거든요.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IP 주소를 알고 싶으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요 2번한테 이 DNS 서버, 네임 서버 같은 거랬죠? 이 DNS 서버한테 물어봐서 IP를 알게 되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상의 얘가요. 제가 가상으로 뭐 10이라고 썼긴 했지만 얘가 19168.111.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1270053이 19168.111.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제가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네이트의 IP 주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트.com 하고 엔터 치면 네이트.com의 IP는 이 IP 번호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누가? 얘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알려주게 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네임 서버의 작동 방식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한빛.co.kr 할까요? 자, 한빛 미디어의 IP 주소, 그 컴퓨터 IP 주소 알 수 있고요. 유튜브도 알지죠? 유튜브.com. 자, 유튜브도 알.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유튜브에 접속자가 워낙 많으니까 IP도 여러 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EXIT 하면 빠지게 되죠. 그래서 NSLOOKUP은 현재 나한테 설정된 네임 서버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명령어다. 앞으로도 좀 자주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임 서버가 아까 우리 NSLOOKUP에서 보면은 1270053 실제로는 19168.111.2번이라 했죠. 얘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요거죠. 얘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 이름이 etc 밑에 resolve.conf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270053 이게 19168.111.2 그거랑 같은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번호가 여기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또는 뭐 핑을 때리든 FTP를 쓰든 거기서 URL을 입력한다면 얘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한테 항상 물어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웹브라우저 띄워볼게요. 웹브라우저로 아무 사이트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웹브라우저에요. 아무 사이트 우리 한빛미디어 한빛.co.kr 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9168.111.2번 얘한테 물어봐서 얘가 그 IP를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그게 이거라고 가정하면 한빛미디어 웹서버에 이렇게 접속이 돼서 화면이 잘 나오게 되는 이런 작동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해보려고요. 제가 여기다 물어봐야 되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하거나 고장 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볼까요? 다시 웹브라우저 닫고요. 자, 웹브라우저는 좀 닫을게요. 좀 줄이고. 자, 웹브라우저 닫고 다시 할게요. 클리어하고요. 자, 제가 gedit으로 etc 밑에 resolve.conf 열어서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URL을 입력할 때마다 얘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고장 내볼게요. 그럼 앞에 주소 표시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고장난 개념이군요. 그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제가 닫을게요. 닫고 제가 웹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해서요. 제가 우리 아까 한빛미디어 잘 들어가졌죠. 다시 한빛.co.kr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하고 엔터. 조금 전에 잘 들어갔는데 어때요? 지금 사이트를 찾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개념 알겠죠? 얘가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그 주소를 모르거나 또는 얘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 한빛미디어 웹서버도 알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이 한다는 인터넷의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안 물어보고 이 IP를 직접 알면은 그냥 3333으로 바로 접속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그 한빛미디어 주소를 제가 지웠는데 다시 해볼게요. NSLOOKUP으로 자 서버를 우리가 19168.111.2번 지금 현재 정상적인 걸로 바꾸고요. 여기서 한빛.co.kr 아까 알았는데 제가 잊어먹어서 자 이거예요. 이게 한빛미디어 요게 한빛미디어 주소군요. 요 3333이라고 가정하면 돼요. 자, 요 주소에 직접 제가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요걸 직접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얘한테 안 물어보고 이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그 다이렉트로 이 IP 주소를 적으면 돼요. 엔터. 어때요? 한빛 출판 네트워크 바로 접속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네요. 굳이 우리가 네임 서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IP 주소만 알면은 바로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외우기가 어렵죠. 이거 하나쯤이야 외울 수 있겠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외우거나 알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네임 서버가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호스트스 파일 기억나시죠? 이 호스트 파일 설명할 때 이 파일이 수첩 같은 파일인데 이거 지금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우리 지금 네임 서버 다음 페이지 얘는 고장나 있지만 우리가 수첩 같은 이 파일에다가 적어놓으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웹브라우저 일단 닫고요. 자, 우리 한빛미디어 외에는 현재 접속이 잘 안 되죠. 아까 접속이 잘 된 IP 아니까 다른 데는 IP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gedit로 etc 밑에 호스트스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 파일이 바로 아까 수첩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IP와 그 도메인, IP 도메인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외웠던 한빛미디어 IP를 여기다 적고요. 한 칸 띄고 한빛.co.kr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럼 이게 수첩에다 아예 적어 놓는 개념이에요. 자, 저장하고 닫을게요. 닫고 다시 웹브라우저 열어서요. 제가 한빛미디어 주소로 다시 들어갈게요. www.한빛.co.kr 하니까 어때요? 접속이 되네요. 또 지금 제가 아까 네임 서버가 고장난 상태예요. 얘는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접속이 되냐면 네임 서버를 먼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뭐 하냐면은 직접 이 파일을 먼저 열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임 서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URL,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면 먼저 이 파일을 열어봐요. 근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아까. 그러면 굳이 네임 서버까지 안 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안 적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비로소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는데 현재 우리 네임 서버가 고장났죠. 이거 위에 다른 데 가볼까요? 이거 왜 다른데 뭐 네이버.com 이런 데 접속이 안 되죠. 나머지는. 그 왜? 한빛미디어 웹사이트 주소만 아까 호스트스 이 파일에 적혀 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요 IP를 알아내서 또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내 PC에 이 파일에 적어놓은 건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재밌는 우리 실험을 해볼까요? 자, 우리 아까 호스트 파일을 열어서요. 여기를 열어서 우리 아까 얘가 한빛미디어의 그 IP 주소 알아냈죠. 이걸 제가 엉뚱한 걸 해볼게요. 163.239.1.17 자, 이 엉뚱한 거예요. 제가 실제 작동하는 건데 엉뚱한 거를 한빛미디어라고 제가 그 사이트로 적어놓고 저장하고 닫죠. 자, 제가 웹브라우저 실행할게요. 실행해서 다시 한빛미디어 들어가 볼게요. 한빛 다시 들어가면 일단 여기 지금 보안되는데 제가 그냥 고급 눌러서요. 고급 눌러서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누를게요. 이거 뭐 위험하진 않은데 누르면 어때요? 제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까 한빛미디어 시스템 캐리죠. 근데
엉뚱한 사이트, 서강대학교네요. 엉뚱한 사이트로 지금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왜 이렇게 나온지 예상이 되나요? 결론은 실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한빛.co.kr 아무 URL이나 입력하면 먼저 이 호스트스 파일을 열어봐요. 그럼 열었더니 여기 아까 한빛.co.kr이 적혀 있었죠. 그 IP로 접속하는데 웹브라우저는 이 IP와 이 도메인이 매치되는 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수첩에 특정한 친구 이름이고 그 친구의 전화번호 써있는데 이게 잘못 적혀 있어도 그냥 전화 거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516쪽에 나오는 IP 주소를 얻는 내부 흐름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조금 복잡해 보긴 하지만 이 그림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써왔던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천천히 따라서 이해해 볼게요. 방금 실습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또는 뭐 다른 것도 관계 없긴 해요. 근데 일단 웹브라우저를 제일 많이 쓰니까 웹브라우저에서 www.한빛.co.kr URL을 입력하잖아요. 입력하면은 맨 먼저 컴퓨터 내부적으로요 이 파일을 조회해요. 이 파일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더가 호스트스냐 바인드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호스트스는 나 호스트스 파일, 이 파일 기억나죠? 이 파일을 먼저 열어본다는 얘기고 바인드는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호스트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 호스트스 파일을 열어봐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열었더니 이 파일에 이 한빛.co.kr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IP를 얻었다. 끝나서 이제 뭐 그 웹브라우저 그 주소로 가든 말든 그 다음 얘기고 일단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IP를 얻고 이 IP가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IP를 얻게 됐으니까 그리고 끝나게 된 겁니다. 이게 약간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봤던 거고 실제로는 여기 안 써 있잖아요. 대부분. 나머지 아까 네이버, 다음, 뭐 유튜브 하나도 안 써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열었더니 안 써 있어. 이 한빛.co.kr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열어봤던 resolve.conf 파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네임 서버 띄고 실제 작동하는 네임 서버에 IP가 적혀 있죠. 그러면 그 IP로 가는데 우리가 아까 그 뒤에를 엉뚱한 거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주석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네임 서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호스트 이름 알 수 없음. 아까 웹브라우저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IP 주소를 못 얻고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정상적인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적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1270053인데 걔가 현실적으로는 19168.111.2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걔한테 가요. 그러면 걔가 실제 있었죠? 그럼 걔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대답을 했는데 문제가 실제 그 네임 서버 우리 같은 경우도 19168.111.2번 얘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고장나면 걔한테 물으면 걔가 고장나서 응답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IP 주소 호스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걔가 잘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걔가 잘 응답하면은 어때요? 걔가 IP를 알려줘요. 그럼 IP 주소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정상 상황을 얘기하면 이 URL을 입력하면은 이 파일을 열어보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resolve.conf를 열어서 네임 서버를 확인하고 실제 질문에서 응답을 받아서 IP 주소를 얻어서 거기에 URL로 접속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다양한 케이스, 실제 틀린 케이스를 몇 가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자, 앞에 실습과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덜 됐다면 516페이지, 517페이지에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적어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